반갑습니다. 빅토그레입니다. 현재 시간은 9월 7일 오후 6시 45분 정도 되고요. 이제 곧 있을 추석인데 다들 이제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셨으면 하고, 추석 전에 있을 이제 9월 8일 10시에 있을 이제 파월의 연설이 있죠. 네, 꼭 그 전까지 리스크 관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 그 말씀 드리고요. 어제 영상처럼 이제 17년도 고점을 지켜준다. 이것이 피보나치 0.78 구간이다.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나왔지만은 뭐 뉴스로 기사까지 나왔어요. 뭐 블룸버그에서도 이 점을 지켜주고 있다 하는 순간 어제 5%에서 한 6%, 7%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됐죠. 제가 이제 어제 영상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웨지 형태나 이제 삼각수렴 형태에서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해당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는 뭐 어제 영상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9월 8일 날 있을 파월 연설을 이제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, 그냥 무작정 뭐 비트코인이 오른다 만다 이제 떨어진다라는 이해는 이제 그 시기는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이제 많은 구간들이 있는데 현저하게 지금 이 구간이 엄청 많죠. 이 구간이 많은 만큼 절대적으로 이제 코인에 대한 시장 이해가 필요하다. 우리는 가상화폐 시장을 무시 못할 시장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.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, 이제 세계 최대 크게 거래소 중 하나죠.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거래량과 자산 비중 추이를 볼 수 있는데,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자산 비중이나 거래량이나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. 2020년도, 2022년도 이렇게 쭉 퍼센테이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? 전문 자산 운용사들의 추이를 볼 수 있는데 월별 추이거든요. 2016년도, 2022년도 확실히 지금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엄청 많이 유입되는 걸 알 수 있죠, 지금.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기관이 훨씬 많아진 가상화폐 시장이 됐다. 그렇다면은 시장이 떨어짐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의 가치는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가치는 올라갔으나 가격은 떨어진다. 이거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겠고요. 가치가 올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순적으로 이제 시장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눈이 많이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은 우리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. 왜 코인이 나스닥을 따라가냐?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. 뭐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영상 이제 간간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일단은 내일 있을 발표 때문에 최대한 그 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내 시간으로 보면은 지금 5월 달부터 한번 볼게요. 계속해서 지금 고점을 찍고 떨어지면서 첫째 이제 5월 5일이었어요. 5월 5일. 5월 5일 날 말씀을 드리자면 5월 5일 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? 딱 이 지점이죠. 이 지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? 기준금리가 0.5% 인상이 됐어요. 이 0.5%가 인상이 됐고, 아니 0.75%도 인상이 됐는데 이 0.5%가 뭔데 이렇게 떨어져? 라고 할 수 있죠. 왜 떨어지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, 이거는 좀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은 0.25%가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. 계속해서 이렇게 늘고 있어요. 그죠? 0.75%를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고 0.5%를 빅 스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, 왜 0.5%가 뭔데 0.75%도 늘었으면서 왜 이렇게 떨어졌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0.25%에서 0.5%가 된다는 거는 두 배가 늘어난 거죠. 그쵸? 이것도 마찬가지죠. 0.5%에서 1%가 됐다. 이것도 5월달 보시면은 0.5%에서 1%가 됐다라는 거는 두 배가 늘어난 거예요. 두 배. 1%에서 1.75가 늘어났다 하는 거는
1.75배가 늘어난 거거든요.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만 이제 금리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다. 그래서 5월 5일 이렇게 급락하는 사태가 났고, 그러면서 이제 5월 7일부터 이 구간부터 이제 서서히 루나 사태가 일어났죠. 이거는 저도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정말. 이거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달로 이제 넘어가야죠. 6월 달로 넘어가는데 6월 달에 이렇게 또 급락 떨어지게 됐어요. 6월 달에. 6월 달에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이제 CPI 발표가 있었어요. CPI. 이게 6월 달에 CPI 발표가 있었는데 그게 6월 10일에 있었거든요. 10일에 있었는데 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뭔데 이렇게 떨어뜨리게 만드냐라고 다들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, CPI 발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있어서 제일 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예요.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인플레이션 등 이제 다 중요한 이제 지표가 되겠는데, 그 인플레이션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금.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6월 10일 날 CPI 발표를 할 때 그 모두가 예상했던 기대치보다 그 이상을 뛰어넘는 8.6%가 나왔어요. 8.6% 발표, 그리고 기대치 이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 무슨 뜻이냐, 이게 그 기대치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시장에 우려가 커진 거거든요. 우려가 커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, 또는 긴축 정도가 엄청 강화될 것이다. 아니 0.5% 두 배나 올리고 계속 두 배씩 올라갔는데, 그러면서 긴축 정도가 세질 거다 해서 0.75% 자이언트 스텝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확히 팔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고, 이 구간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셀시우스 네트워크에서 출금 중단을 했어요. 그러면서 이렇게 크게 폭락을 했죠. 그러면은 이제 이 시장이 얼마나 이 시장에 있어서 이런 CPI나 FOMC 발표 날이나 이렇게 중요한 거를 알게 됐는데, 요새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, 첫째로 이제 6월 뭐 이제 6월 19일, 18일 정도에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7월 달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7월 13일이었죠. 7월 13일 날은 이날 CPI 발표였고요. 그리고 이제 6월 16일 날 이때는 또 0.75%가 인상이 됐어요. 그리고 또 7월 28일 이때도 0.75%가 인상이 됐어요. 이렇게 따지면은, 아니 시장의 우려가 커져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금리 인상을 해도 왜 오르냐 라고 얘기할 수 있고, 또 여기서 발표를 하면서 또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.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, 정말.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, 첫째로는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.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이제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내일 10시 10분에 파월의 발표 날 모든 포지션을 없애고 리스크 관리를 꼭 해주시면서, 그리고 시장가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제 곧 있을 추석인데 웃으면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